이게 이제 게이샤 어린 나무들. 아, 게이샤 어린 나무들. 네네네. 네. 이제 막 심어서. 이거 영상이네요. 이게 라 부간빌리아 농장이에요. 내 농장 지금 넘어간 거예요. 아, 너무 다른 농장이에요. 이제 드디어. 아구아티비아 갔다가 프리즈마에서 커핑하고 네. 이제 지금 다른 농장. 다음 날 다른 농장. 아까는 좀 다르죠. 그러네요. 느낌이. 여기는 확실히 약간 다르네요. 좀 경사도 있고 뜨문뜨문 이렇게 띄엄띄엄 플랫을 심어서 라 부간빌리아 아까 꽃 맞죠? 그 아, 꽃. 거기구나. 네. 이 부간빌리아 농장에 아까 그 꽃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라 부간빌리아.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데 올해는 수확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해요.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한 달 정도 수확이 빨리 일어나서 이쪽도 되게 좀 이상 기후가 조금 있는 그래요?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수확이 거의 다 끝난 상태였어요. 와, 한 달이면 진짜 많이 빨라진 엄청 거 아니에요? 빨라진 거죠. 네. 이 하나가 커피꽃 봉우리가 돼서 커피꽃을 피우고 커피꽃이 지고 나면 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커피 체리 안에 한 쌍이 있는 거죠. 두 개의 커피빈. 네. 0.4g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0.4g. 네. 로스티드 빈으로. 보면 이제 수확이 끝났고 새 가지가 이제 쳐졌고 네. 거기에 이제 몽우리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년 수확량을 예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이제 수확이 되어질 것 같아라고 미리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 요꽃 네네, 모리가 네네. 지금 요걸 보고 판단하는 이제 거죠. 이 가지가 이제 몇 요거랑 개까지. 가지가 네네. 지금 보면 여기는 갈색, 이제 여기는 작년에 피운 애. 네. 얘는 이제 새순, 그린, 완전 그러네요. 그린. 얘는 이제 새. 내년을 위한. 이제 요거를 보면서 수확량을 계산을 하는 거죠. 얘랑 얘를 보고. 맞아요. 근데 확실히 농장을 매년 다니시다 보면 좀 기후변화 때문에 수확량이 줄어들거나 이런 게 눈에 띄게 보이시나요? 네네 그렇기도 하고 특히 올해는 수확량이 더더욱 많이 줄었기도 줄었죠. 하고 근데 과테말라의 가장 큰 저희가 여기 다니면서 큰 문제점은 사실 수확량보다는 피커에 대한 이슈가 좀 많았었어요. 지금 커피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고 피커들도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너네 커피 더 비싸게 판매하니까 나에게 좀 더 나은 임금을 줘? 아니면 나는 일을 하지 않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커피는 열렸는데 커피를 수확할 피커들을 고용하는 게 쉽지 않아 하는 게 이번에 과테말라의 큰 이슈였는데 이게 또 다른 지역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피커들에 대한 임금 체제가 좀 잡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 과테말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요구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고 피커들을 구하는 게 좀 힘든 그런 이슈가 있었던 해이고 이런 이슈로 인해서 내년엔 더 나아지지 않을까. 과테말라는 그게 올해 가장 큰 이슈였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과테말라는 생산량이 준 건 아닌데 피커가 부족해서 생산량이 줄 수밖에 없는 버려지는 커피가 되게 많았고 나머지 산지들 같은 경우는 피커는 문제가 없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확량 자체가 줄어든 어떤 농장은 이제 피커들에 대한 임금이 다른 농장에 비해서 뭐 3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피커들이 그쪽으로 이제 몰려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근데 이런 이슈가 한번 있어야지 또 좋은 환경이 또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부간빌리아 농장주 아들, 그래서 아빠, 아들. 그래서 아들이 그래도 젊은 세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품종과 새로운 가공 방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이번에 COE에서 2개가 순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축하해줬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속 커피 농장을 운영해 왔다라고 한다면은 아들이 좀 더 혁신적인 뭐 이노베이션의 방법들을 조금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전체적인 여러 개의 농장들을 좀 익스페리멘탈 라트를 좀 만들어가고 있고 에드와르도가 설명을 했을 때는 표현을 했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뉴 제너레이션으로 넘어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농장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뉴 제너레이션이 없는 농장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여전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들이 농사를 이어가는 경우 근데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굉장히 물려받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커피 재배하는 걸 원하지 않는 자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굉장히 이상적인 그리고 실제로 좋은 결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농장주 입장에선 이 농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다음 세대가 있는가도 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네요. 과탈론 커피라는 이름으로 네. 그 안에 라 부간빌리아라는 이제 농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이제 어찌 보면 비즈니스 네임은 과탈론 커피. 그건 뭐 비즈니스 네임이자 농장이기도 하고 과탈론. 그래서 과탈론 하면은 좀 더 많이 알아더라고요. 산지 친구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파카마라 품종. 와, 네. 입이 엄청 크네요? 네. 네. 콩도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도 큰 거죠. 네. 파카마라 품종 깜짝 놀랐어요. 손바닥. 그러네. 네. 웬만한 사람 손바닥만 하죠. 네.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커피도 내려 먹고 커피 그냥 이렇게 내려 먹어요. 딱 봐도 저울도 없고 감으로 내려주는 느낌. 네. 근데 실제로 물 끓는 점도 다르고 물 끓는 점이 달라요.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게 아니라 95도, 94, 5도에서 네, 끓어요. 4, 5도. 고도가 높으니까. 그러네요. 깜짝 놀랐잖아요. 네. 네, 네. 오, 네, 파티오. 네네네, 이렇게.
이건 아까 땅에다 말리는 거랑 확실히 다르죠. 네네. 이런 애들은 비싸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 제작하는데도 생각보다 더 높은 비용이 드는 거고 아. 여기는 이제 망사 재질이라서 밑에 통풍이 돼서 이제 위아래가 다 고루고루 말려지는 뒤집어주죠. 햇빛이 위에서 쬐니까. 아프리칸 베드. 아프리칸 베드. 아까는 바닥에다 말렸지만 네네, 네. 이거는 콘크리트. 그렇죠. 네네. 네. 이렇게 뚫려 있고 이제 콩 크기가 다 다르죠. 그러네요. 좀 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따로 선별을 하나요? 그러면 콩 크기가 이렇게 다르면? 공정 과정에서 네. 스크린 사이즈 분류법이 되게 많은데 그 안에 스크린 사이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분류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느냐도 사실 그 농장이 가지고 있는 설비라던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예를 들어 빛을 쏴서 그 컬러 트랙으로는 할 수 없는, 왜냐면 너무 고가니까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있는 농장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선별을 하느냐는 농장마다 달라지지만 스크린 사이즈도 이 스크리너 분류 작업을 하는 곳들 머신이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아닌 데들은 뭐 진짜 수망으로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할 수밖에 없는 밀도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요. 분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다 공정 거쳐서 선별을 하는 작업을 나눠집니다. 이거는 중간에 까서 이게 지금 수분이 어느 정도 함량이 있는가, 이 수분이 충분히 날아갔는가, 아니면 아직 수분이 높은가 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2차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수분 측정기라고 하죠. 그걸로 체크를 합니다. 이건 이제 창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다 해놓고 추적을 할 수 있게 저녁 저희 마지막 인사 야. 마지막 만찬. 네. 이렇게 하고 저희가 과테말라 시티에서 네. 이제 안티구아로 넘어갔어요. 안티구아라는 지역,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스페셜티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셨고요. 네. 알스타 델 카페라는 곳. 2020년에 갔을 때는 이게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 그 카페가? 사이에, 네네. 그 사이에 이렇게 스페셜티 카페가 생긴 케이스이고, 저희가 여기서 이네르토 게이션을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가 이제 라솔레다드. 거기에서 이제 그 어디야? 그 안티구아로 넘어가서 네네. 간 첫 농장이네요. 첫 농장. 솔레다드. 라솔레다드. 네. 모모스 배지 받은 거. 이제 여기는 가공시설. 솔레다드 농장의 가공시설. 이 친구가 솔레다드는 하던. COE에 굉장히 많이 랭크가 되어졌던 되게 유명한 농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과테말라 출신의 그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네. 그 친구가 썼던 게 이 솔레다드 농장 커피였어. 이거는 아뚜르 그 키우는 강아지 페리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풀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틀면 이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물을 트는 거예요, 저기다? 물로 이동을 하게 워시드 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아. 이제 중력에 의한 프로세스 과정이 여기서부터 마지막 가공 그 건조까지 네. 한 번에 이루어지게끔. 네. 보통 이동은 대부분 물에 의해서 좀 이동을 많이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가공할 때 사용되어지는 물의 양에 대한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럼 재사용을 하죠, 물을. 그 흐르는 물에 대해 왜냐하면 그걸 계속해서 새로운 물을 쓸 네, 할 수가 수 없어요. 없으니까. 네네.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친구들 그 랩실 산에 있는 여기 와이파이도 없어요. 와이파이도 없고 여기 이렇게 아, 이쁠 꾸면 밤에는 네, 이렇게 저녁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네, 집이에요. 그냥 전기도 안 들어와서 지금 발전기를 발- 돌려서 이렇게 조금 빛이 있는 상태. 실제로 여기 있으면 계속 화산이 터지는 것도 볼 수 있고, 맞아요. 화산 터지는 네네네. 네네. 소리, 뭐 마그마, 라바라고 해서 그게 올라오는 것도 볼 수 있고. 아, 근데 진짜요? 네네. 여기 이렇게 봐요, 여기. 보시면, 네. 와. 볼케이노 음. 지금 터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도 터지고 있을걸? 네. 와, 맞아요. 활화산이 그냥 네네. 있는 거네요. 있죠, 네. 있죠, 있죠. 근데 거리가 꽤 멀어서 맞아요. 소리나 이런 건 다 보여요. 아침. 저희 여기는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냈고요. 잤어요. 1박을 하면서. 네. 모카 마스터도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옐로우 버번. 이렇게. 쭉쭉쭉. 옐로우 카투아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과하게 익어버린 거지. 아. 따지 못하고. 피커 부족 현상으로 이거는 이제 못 딴 거죠, 사실. 네. 네. 요런 애들이 되게 과테말라에서 종종 봤습니다. 이거 피커 이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경사도 가파르고, 나무도 엄청 진짜 깊은 데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네. 저희는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넓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커들은 또 그 속에서 계속 체리를 따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냥 막 따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걸 체크를 하면서 따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네. 솔레다드 농장. 섹션이 좀 나눠져 있어요. 솔레다드 농장에는. 네. 근데 방금 저쪽은 엘자노였었고. 지금 계속 엘자노. 이거는 고도가 조금 낮아요. 솔레다드보다는 그 고도가 조금 더 낮고요. 이런 잡초들, 이게 커피에 방해되는 애들, 이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런 애들이 얽히고 설키고 해서. 설키고 네. 사실 다 이유는 있어요. 제가 이게 그냥 막 찍는 건 아니고. 네, 커피 나무 사이사이에 이렇게 네. 막 되어져서. 커피 나무를 휘감아 버리는 네. 이제 적이죠, 적. 이런 애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얘네들 때문에 제초제나 이런 걸 쓰게 되면 또 커피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쓸지 말지 고민도 해야 되고 아. 여기 우리 네. 미라도를 네, 쓰고 네, 있는 거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이 내려먹고 근데 뭐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저희가 갖고. 농장 방문한 농장들의 커피들은 웬만하면 다 챙겨가서 같이 내려 먹고 선물로 좀 줄 수 있게 또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제 네네네 가공. 네, 솔레다드는 저희 전 직원이 가장 사랑하는 또 농장 중에 한 곳이기도 하죠. 네, 저 이렇게 솔레다드는. 1박 2일. 진짜 가족 같은. 가족 같은 이런 느낌이다. 이 친구는 코코아고 이제 여기가 아버지 파파고 그다음 엄마 메르세데스 엄마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1세대 그리고 여기가 라울이라는 큰 아들 여기가 호세 작은 아들 이 친구가 욜라. 네, 이거. 욜라라고 해서 이제 두 사람은 약혼을 이번에 했어요. 욜라는 폴란드 친구인데 폴란드 친구. 원래는 산지를 가게 되면 이제 프로듀서들이 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프로세싱 매니저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욜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농장들을 다니면서 몇 년 계약을 해서 가공만 조금 하는 친구인데 이번에 솔레다드에 2019년이니까 2020년에 이제 솔레다드에 머물기 시작을 하면서 같이 라울이랑 프로세싱을 시작을 했고 둘이는 이제 약혼을 하게 됐고 네, 저희가 여기 농장을 방문할 땐 별 말이 없었는데 연인 관계인 건 알고 있었고 실제로 우리 보스턴을 같이 가게 됐어요 이 친구들이랑. 근데 보스턴에서 약혼 반지를 선물 받게 되는 와, 이런 진짜요? 스토리도 좀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갔던 게 원커피라는 또 수출 회사에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인 분이 한 분 계세요. 과테말라 혹시 여행 가시게 되면 카페 로꼬라는 곳이 있어요. 아티틀란 지역에 있는데 한국 분이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랑도 시간을 보내고 커핑도 같이 이렇게 하고요. 호르헤라는 친구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운영을 하는 뭐 작은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작은데 커핑을 같이 진행을 했고 로꼬님이 연결을 시켜줬고 그래서 저희랑 같이 시간도 좀 보내고 하면서 커핑을 했습니다. 보통 산지를 가면 어쨌든 이렇게 커핑을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커피 뭐 엘소코로 같은 경우는 저희 커핑 하지 않았어요. 거래하는 업체가 아니고 거래를 할지 안 할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본 거고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형태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는 커핑을 했고요. 구매를 고려하기 위해서 하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 나면 항상 스페셜티 카페들을 돌아다니고 뭐 이런 시간들도 보내고 네 밥도 좀 이럴 때는 괜찮은 거 먹었죠. 마지막 날 이제 네. 함께 한 친구들이랑은 마지막 날엔 조금 근사한 식사를 조금 하려고 좀 해요. 좋은 걸 네네. 여기 카페 중에 하나고 네 여기는 시계탑. 여기는 아직까지 안티구. 거기죠. 안티구아는 여기 자갈밭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고 이거 울퉁불퉁해요. 안티구아 길이. 네 맞아요. 안티구아 시티 안에는 길 자체가 이제 돌이 다 박혀져 있는 맞아요. 길로 되어 있어서 되게 아름다운. 아름답지만 차 타면 엉덩이 아픈 네. 네, 그런 낭만이 있지만 네, 그런 고충도 있는. 여기 아까 얘기한 벨라비스타 벨라비스타. 대규모. 이 벨라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리브레에서 책이 나온 게 있잖아요. 그린빈 바이어. 네. 그 책에 나오는 친구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거의 다 만나고 왔어요, 중미. 안티구아에서 가장 큰 드라이 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가장 큰 익스포터이기도 하면서 밀을 가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 이거 규모가 어마어마. 엄청 커요. 해요. 엄청 크고 말도 안 되게 크더라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둘세라는 친구이고. 네. 과테말라 사람이고 이제 벨라비스타에서 QC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컵테이서스 월드에서 4위를 했어요. 이게 전부 다 그쪽 시설이에요. 벨라비스타 시설인데 진짜 크네요. 네, 한 번 다 이거 칼라 체크를 하는 거고 여기서 칼라가 다른 거는 슈팅을 해서 이제 걸러내는. 벨라비스타는 정말 커피를 이제 블렌드 커피 저희가 선별하기 위한 커피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블렌딩 같은 경우는 저희 로스팅 팀에 보내서 이제 저희가 골랐던 거를 더블 체크를 해서 같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좀 저희가 벨라비스타를 처음 컨택을 하게 됐던 게 안티구아 커피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네임 밸류가 있고 안티구아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구아의 커피를 좀 소개하고 싶다 보니까 이제 에드와르도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에드와르도가 워낙 작은 회사이다 보니 안티구아에 있는 좋은 커피들을 가져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벨라비스타를 통해서 안티구아의 가장 큰 곳이고 가장 다양한 안티구아의 커피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벨라비스타랑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안티구아 지역의 커피들을 구매하고 있어요. 벨라비스타를 통해서는.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보라색 계열의 그게 이제 리프 색깔이었어요. 리프 색깔. 체리색이 아니라 리프 색깔. 뿌라뿌 머시기예요. 이게 새로운
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정식으로 밝혀지고 막 정보가 나와 있진 않아요. 네. 다만 이제 산지에서 이제 제네틱 그 리서치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뭐 퍼질 수도 있고 안 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에스메랄다 갔었을 네. 때도 이 아이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뭐 경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희는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그냥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받아서 지금 현재 엘소코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굉장히- 기대는 하고 있다 정도로 저희가 받고 지금 엘소코로로 넘어왔어요, 저희가. 예, 네, 엘소코로. 벨라비스타에서 이제 엘소코로로 인사를 하고 나는 엘소코로 진짜 유명한 네, 농장이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지내고 있는 공간도 좀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수확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포대로 피커들이 다 이제 모아서 우리 인천공항에 체크인 할 때 네. 캐리어를 이렇게 놔두잖아요, 순서를. 계속 서 있기 힘드니까. 그래서 피커들이 저렇게 내가 수확한 백을 줄처럼 이렇게 순서를 백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게를 재서 워싱 스테이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걸 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네, 이건 이제 발효 탱크, 퍼먼테이션 탱크. 약간 무산소. 네, 무산소. 네네네네. 진행하는 이거 하는 그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통이고요. 네. 이 플라스틱 된 통이 있고 메탈, 스테인리스, 메탈 재질이 있어요. 근데 메탈이 훨씬 비싸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안에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여기 주스, 과육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스는 여 밑에 이제 받아주는 거죠. 근데 이 주스 같은 경우도 리유즈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주스를 받아서 이제 퍼먼테이션에 다시 넣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이 엘소코로 같은 거는 COE에서 상위권에 입상을 많이 하는 농장이잖아요. 확실히 가서 보셨을 때 좀 달라요? 다른 농장이랑 차이가 있어요? 특별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 이게 정말 여기에서만 하고 있어 라는 게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다만 피커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과 피커들과의 관계가 정말 잘 형성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엘소코르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피커들이 오늘 수확한 커피를 워싱스테이션 옮기는 전체 과정을 한번 보게 됐는데 수확한 품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얼마만큼 피커들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졌느냐가 결국엔 아까 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품질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되게 행복해 보였었어요. 한 시간 넘게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이런 식으로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가공 시설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네. 어떤 농장을 가든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이제 좀 더 있느냐 없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설 자체는 다 비슷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시드 프로세스 같은 거. 결국 이 안에서 디테일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지고 그리고 여성 피커들이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산지 프로세서 얘기를 해보면 네. 여성 피커들이 좀 더 이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체리 수확을 해도 네. 여성 피커들의 품질이 조금 더 좋은 거예요. 좋은 네, 그런 뭐 어떤 섬세함? 네, 섬세한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녀의 차이가라든지 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보통은 워먼 프로젝트라던가 워먼 셀렉션 이렇게 피커들이 여성 피커들이 했던 상품들을 좀 더 의미 있게 전달하는 그런 커피 회사들도 저는 호주에 있을 때도 많이 봤고 한국에서도 간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찌꺼기 펄프를 제거해서 제거. 펄프를 좀 모아두고 얘를 다시 이제 비료 형태로 비료로 네, 재사용하는 거죠. 네, 네. 와 이제 코스타리카인데? 와 이게 코스타리카요? 네네네. 지금 이거 코스타리카예요.